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고향이 충남 당진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좀 빨리 하는 거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하지 않으면 소화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도선 안창호 선생님이야말로 제가 볼 땐 협업을 연구한 지 10여 년 지났는데 역시 협업에서도 위대한 선구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큰 힘을 길러야 된다. 이거를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실행으로 다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협업 연구를 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탁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특히 애기애타라는 정신이 사실 협업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빠른 속도로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X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X 경영이라는 책, X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썼는데, 저한테 큰 자극을 준 사람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이 올해 55세인데, 당대에 창업을 해서 세계 1등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고 세계를 이끌고 있는 중요 인물이죠. 그런데 X에 미친 사람입니다. X에 미쳤어요, 완전히.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X로 바꿨고, 그 다음번에 스타링크, XAI, 뭐 심지어는 찾아보니까 자기 자식들 이름도 다 X, 다 집어넣고 X에 완전히 미쳤는데,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게 아니냐, 또 뭔가 의도가 있을 게 아니냐 하고 찾아봤는데, 요새는 이제 지미나이로 물어보면 이것저것 나올 수 있으니까 찾아봐도 명료하진 않아요. 자,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제가 그 뜻을 알게는 됐습니다. 자, X가 붙은 걸 많이 있는데, 자, DX, AX, 이건 대변역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엑설런트도 있고, 상품과 서비스를 팔지 말고 체험을 팔아라. 체험 마케팅도 있고, 자, 그리고 KF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미래 프로젝트는 X,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는 빠르다, 엑슬런트, 염색체, 크리스마스, 엑스레이, 엑스밴드, X는 뭐 끝이 없어요. 수많은 X가 인간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중에서 제가 찾아낸 가장 중요한 X는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X는 곱하기 부호다. 맞잖아요, 이거. 두 번째는 콜라보의 부호다. 컬래버레이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변역이다. 요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론을 다듬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례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엊그제도 인터뷰를 기자들하고 했는데, 그 기자에게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AI 혁명 시대의 신경영. 자, 그러니까 또 물어보죠. 기자는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뭔데요? 더하기 경영에서 곱하기 경영으로. 자, 아주 쉬워요. 더하기 시대는 끝났고 곱하기로 바뀌었다. 이유는 뭐냐?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더하기와 곱하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열을 세 번 더하면 30, 열을 세 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열을 세 번 더하면 30밖에 안 되는 걸 곱하기를 했더니 1000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게 바로 초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곱하기를 뭘 갖고 하느냐. 근데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첫째는 첨단 기술. 자, 지금은 AI죠. 그래서 AI 혁명 시대에 곱하기가 이게 가능한 것이 동그라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붙는 이유가 첨단 기술이 막강해져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기를 보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데, 전기도 발명품이죠. 전기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빨리 이거를 기계를 만들어서 공장을 차린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이용하는 재래식 방법보다 생산성이 100배, 500배씩 차이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거를 기업에 받아들이면 생산성은 그 이전에 비해서 100배, 200배 되는 것처럼 지금 AI를 활용하면 곱하기 성과가 난다. 첫째는 무조건 AI, 첨단 기술.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스스로 힘을 키워서 성장하는 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나의 강점과
상대방의 강점을 연결하는 협업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생태계가 커지고 넓어지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협업. 저는 요새 이제 초협업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데, 협업.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비즈니스 영역, 사업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 사업이냐, 국내 사업이냐, 글로벌 사업이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우주까지 아예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업의 판을 키워라.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서 일단 이제 X 매니지먼트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초성과를 내는 반면에 이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X 경영은 심각한 게 뭐냐면 곱하기 0을 하면 아주 간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천하 없는 성과가 나오더라도 곱하기 0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거 뭐냐?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아예 초토화시키고 망하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X의 진리고 섭리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X 경영은 구조는 간단하다. 이제부터 AI 혁명 시대는 어마어마한 곱하기 성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초성과를 낼 것인가? 수많은 방법과 사례를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초리스크를 막을 것인가? 누구나 초리스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조, 이론, 그리고 사례를 집어넣은 거죠. 요새 잘 나가다 한 방에 망한 기업들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큰 부자가 되려면 3대는 모아야 된다.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당대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 옛날 얘기, 더하기 때 얘기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 요새 쉽게 얘기할게요. 부자 망하면 3개월 간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곱하기의 법칙과 원리는 초성과 초리스크다 하는 걸 찾아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주로 기업 경영을 중심으로 찾아봤는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국가도.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엄청난 기회와 엄청난 리스크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쪽 방에 가서 쓰는 게 낫겠네요. 오른손잡이니까. 금년 1월 달의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세계 부자 순위인데 압도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1등입니다. 이 금액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2등, 3등 짜르륵 해서 10등이고 삼성 이재용 회장은 최근에 엄청나게 삼성전자 덕분에 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위는 고사하고 100등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 1등에서 10등까지는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역사가 짧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런 말을 요새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 용어 자체가 사라졌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걸 쭉 보더니 어떤 분이 7위가 좀 이상한데요? 7위는 빅테크 기업이 아닌데, 자, 루이비통. 그럼 그건 어떻게 초성과를 내느냐? 기술로 낸 게 아니라 초협업으로. 명품, 그 다음 셀럽들하고 전부 협업을 하고 M&A를 통해서 명품 시장을 평천화했기 때문에 7위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실증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X경영의 사례가. 자, 창업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무려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기업 가치가. 이걸 유니콘이라고 얘기하는데 뿌리 하나 달린 신화 속의 동물. 그러니까 이건 구경하기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뜻으로 유니콘을 썼는데 이게 옛날에 힘들었죠. 지금 곱하기를 해보니까 순식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유니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뭐냐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서 데카콘. 이거는 100억 달러. 헥토콘 1000억 달러. 킬로콘 무려 1조 달러. 그리고 앞으로 용어가 미리 나와 있는데 미디어콘 시대가 다가온다. 그럼 여기 보세요, 한번. 데카콘 1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두나무, 야놀자, 쿠팡, 그 다음번에 헥토콘, 스페이스X,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킬로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미디어콘은 조만간 일론 머스크가 달성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요. 요새 새로 이 스타트업이라든가 젊은 30, 40, 50까지는 아는데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보니까
데카폰이고 헥토폰이고 들어본 적도 없다. 너 뿌리 몇 개 달린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경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10x thinking 10배로 생각하라. 문샷, 문샷 프로젝트가 뭔지 아시죠? 그건 케네디 시대에 달나라 가는 프로젝트가 문샷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문샷 팩토리, 구글에서 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개선이 아니다. 단순한 혁신이 아니다. 완전히 이 세상에 없는 거, 10배로 좋은 거. 이거를 책임진 사람이 아스토텔러,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곱하기 열에 도전하라. 매년 10% 성장, 매년 20% 성장. 그럼 옛날에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망한다. 곱하기로 가라. 이 사람이 많은 성과를 내서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 성공한 다음에 한 얘기가 10% 개선하는 것보다 10배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55세인데 현재 자산이 1조 달러. 드디어 조만장자죠. 여기 이제 환율을 곱해야 되니까 달러잖아요, 달러. 그래서 1조 달러를 우리나라 환율로 곱해 봤더니 제가 써봤어요, 볼펜으로. 쓰다가 헷갈려서 못 쓰겠더라고요. 여러 번 써보셨어요, 이거?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를 이게 그려갖고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민아에다, 야, 네가 한번 정확하게 써줘봐. 이렇게 하니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 달러예요, 55세.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이고, 참. 그러니까 55세 이상 된 분들은 반성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자, 55세. 자, 초리스크. 오른쪽은 유명한 포춘이라는 경제 잡지죠. 거기에 보니까 표지 인물의 멋진 사나이가 나타났는데 29살에 창업해서 31살에 미국 전체 순위 25위 부자였습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이 표지에 당당하게 멋지게 나와가지고 표지 밑에 글씨가 죽이지 않아요? The next Warren Buffett. 이 사람이 다음번 자본주의 황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각광받던 사람이 현재 깜빵에 가 있습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왜 그런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왜 망했는지는 아주 간단. 곱하기 마이너스 한 방에 그냥 가더라고요. 한 방에. 자, 저는 일론 머스크를 존중하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젠슨 황입니다. 사업가로 제일 존경할 만한 인물은 누구인가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현재로서는 젠슨 황. 이 사람은 인성도, 그다음 휴머니티도, 그리고 창의력도, 그리고 상생의 정신도 굉장히 탁월해요. 직원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조금 특이해서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데 그 병까지도 활용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면접 볼 때 저 젠순왕이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마지막 면접할 때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큰 실패가 뭐였고 그때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초리스크는 전사적 차원도 있지만 부서 차원,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젠슨왕. 자, 초리스크 시대, 초리스크 관리 안 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 자, 쿠팡. 쿠팡은 이제 개인 정보 보호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 집단 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제 와이프도 이게 처음에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정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이게. 쿠팡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불안해 하더니 요새 제 와이프는 쿠팡을 쓸까요? 안 쓸까요? 예? 쓰죠, 당연히. 그렇게 화를 내더니 왜 계속 쓰냐 그랬더니, 아니, 밤늦게 주문하면 아침에 집 앞에 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쓰느냐. 참 대단한 회사에 보면은. 근데 이 쿠팡은 요번에 엄청난 리스크를 한번 겪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망하진 않고 이거는 이걸 엄청난 면역 주사가 돼가지고 아마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기업도 이런 리스크가 있고 가만히 보니까 잘 나가던 연예인, 방송인, 스포츠 스타 한 방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미나이에다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줘. 이게 바로 말하자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시켜봤더니 연예인, 방송인 뭐 대표로 두 사람을 딱 그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 얼굴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얻다가 얘기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빨리 선글라스 끼워서 다시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 한 사람만 물어볼게요. 저 여자는 선글라스 꼈는데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예? 과감하게가?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결국 사람이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은 누가 끌고 가는 거냐? 요 잘 나가는 테크 기업 리더들,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을 제가 첫째 이런 식으로 본 거죠. 전공은 뭘까? 문과야, 이과야, 예술이야, 뭐야, 복수 전공이야. 어느 대학을 나왔나? 석사, 박사까지 했나? 자격증 같은 건 뭐가 있을까? 어디에 푹 빠진 사람인가? 하여튼 온갖 거를 갖고 다 봤더니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자, 석박사 기준으로 나도 안 되고, 문과, 이과로도 안 되고, 심지어 대학을 때려친 사람도 있고, 뭐야, 이거? 계속 찾고 찾다가 마지막 제 결론은 폴리메스라는 단어를 소환했습니다. 이미 있는 단어예요. 폴리메스라는 단어는 사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박식가, 박식한 사람.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잘 아는 사람을 폴리메스라고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 원래 박식가와 달리 21세기형 폴리메스라고 정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알고 이거를 연결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 두 번째,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서 이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거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정의하니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책에는 한 챕터를 폴리메스형 CEO 시대라고 쓴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얘기는 정반대가 뭐냐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는 말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스페셜리스트, 어느 분야에 우주 항공의 박사다, 공학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죠? 한 우물을 깊이 판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다고요. 한 우물을 깊이 파더니 드디어 성공했다. 요새 젊은 애들은 알아요. 한 우물 깊이 파면 빠져 죽는구나.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돈도 못 벌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건데, 어제죠. 그러니까, 저, 국가언론회의 그 행사가 있어서 저도 이제 아침에 가서 강의를 듣고 우리 김철민 원장님도 거기 같이 가셨는데, 국가언론회의 의장은 오명 전 부총리님이 하고 계시고, 지금 도산 아카데미의 또 명예 이사장이신데,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지미나이에다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제가 정의한 폴리메스의 개념, 원투, 이걸 집어넣고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폴리메스 7명을 선정해 줘. 라고 제가 오더를 줘봤더니 제가 하여튼 지금 뭐 나온 그대로 설명할게요. 지문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뭐라고 써 있냐면 군인이고 교육자였으며 여러 다방면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폴리메스다.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뭐냐면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IMF 위기를 노사정 뭐 합치고 등등 해서 이끌어내고 그다음번에 문화예술 분야에 뭐 토대를 닦고 등등 이렇게 나와요. 자, 세 번째 누가 나오나 봤더니 분야를 다 포함해서 지금 백남준 나오더라고요. 백남준. 백남준은 전통적 미술에 기술을 융합시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위대한 한국이나 위대한 예술가다. 사실 백남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하고 가치 평가가 높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미술 교과서, 미술책에 백남준은 다 들어 있습니다. 천재 연구가들은 무조건 백남준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알아들었다고 백남준 작품 지금 사도 된다 이 소리죠. 이런 또 분이 있고 별 시절은 그런 말. 하여튼 백남준 위대한 분이에요. 이게.
그 다음번에 누가 나오나 봤더니, 어, 어, 정주영 회장, 이병철. 정주영 회장은 여러분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시죠? 정주영 회장은 학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폴리메스고. 그리고 이제 이병철 회장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보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나오고,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 뭐냐? 학문의 경계가 없이 동서양 고금의 모든 이론을 융합시켜서 한국의 지식과 지성을 이끄는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제일 끝에 일곱 번째 보니까 오명 부총리. 이분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어,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정통 관료로서 우리나라의 정보화사회의 토대를 닦은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예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번에, 저, 김대중 대통령부터 쭈르륵 내려오다가, 오케이, 말 된다. 그 중에 살아계신 분은 누구예요? 한 분 딱 계시잖아요. 이게. 우선 박수를 보내드리죠. 저 도산 아카데미의 명예이사장이신데, 살아계신 위대한 분이죠. 여러분, 저는 보면은, 이제 지금은 학력, 학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내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또, 그래서 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폴리메스는 누구인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 직업은 뭐, 그 뒤에 보세요. 그 당시에 벌써 비행기 설계를 하고 있었으니, 의사 겸 해부학자 겸 화가 겸 건축가 겸 검투사 겸 작곡가 겸 시인 겸 제일 끝에 뭐가 나오나 봤더니 위대한 요리사 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뭐 이쪽 나오죠. 그 뒤에 배경 보니까 뉴럴링크, 로켓, 뭐 전기차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이 딱 맞는 얘기구나. 다빈치의 부활이구나. 자, 두 사람이 어깨 동무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뭐 몇십 초 만에 쫙 그려서 나왔는데 그림 괜찮지 않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평생 사파 그린 사람이 이거 그려도 이 정도 못 그릴 거야, 아마.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요. 자,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철학이 없는 사람은 모든 건 철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본 분 중에 폴리메 수영 리더로서 이어령 교수님의 책이 제 책장에 다 꽂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자주 들여다보는 게 디지로그라는 책입니다.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가 믹스된, 융합된 책인데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최재천 교수는 조항교 장관님의 총장님의 제자죠. 제자. 그러니까 그때 최재천 교수님을 제가 이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할 때 여러 번 강사를 모셨더니 저는 조항교 총장님이 다 교육을 시켜서 인생이 달라졌으면 이렇게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원래 이제 생물학자인데 돌아와서 뭐냐면 생물학 강의하는 줄 알았더니 뭐냐면 통섭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보면 생태계에 서식하는 종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그러니까 뭐냐면 식물의 종, 동물의 종이 다양할수록 어떠한 환경과 충격에서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종, 몇 가지 종만 있으면 잘못 만나면 와장창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학문도 자기 전공만 하지 말고 여러 학문을 통섭적으로 들여다봐야 이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 지성인이다라는 주장인데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수만은 뭐냐면 가수, 노래만 잘한다고 가수가 아니야. 이제부터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어야 돼. 춤과 노래와 연출과 이런 거 등등 다 집어넣어서 세계화. 백남준 얘기했고, 오른쪽 밑에가 요새 난리를 친 캐대언의 감독, 매기강.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캐대언의 장편 애니메이션 아카데미상. 주제곡. 이거 대한민국이 이걸 달성한다는 거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초협업입니다. 초협업. 동양과 서양. 그 다음번에 과거와 현재. 그 다음번에 현실과 이상. 이 모든 것들 연결하는데 여기에는 핵심 인물은 매기강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캐나다에서 교육받고 미국 헐리우드에서 직업적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들은 귀신 얘기도 들었고 한국 음식도 맛을 알고 캐나다 쪽에서 배운 애니메이션도 있고
헐리우드에서 음악도 하고 등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여러 분야를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맥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과감하게 캐대언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폴리메스, 그러니까 교양학의 지휘자 같은 인물이 없으면 초협업은 또 안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면 재밌죠. 자, 저기 슈퍼맨. 자, 앞으로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슈퍼맨, 그다음 웨어러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뭐 반인, 반인공 로봇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명한 인간, 의로운 인간, 위대한 인간은 하루아침에 탄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위대한 물 누군가 봤죠? 오른쪽에 도산 안창호 선생, 가운데 이태석 신부, 그 다음번에 넬슨 만델라. 뭐 누가 얘기해도 위대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 중요한 거는 기계적인 거는 얼마든지 순식간에 다량으로 복제, 복사 찍어낼 수 있지만 의인과 진정한 현인과 영웅은 하루아침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는 뭐냐? 오랜 기간에 걸쳐 탄생되는 리더를 미리 잘 길러야 돼요. 이게 없으면 누가 설치느냐? 현명함이 없는 사람이 막강한 슈퍼맨을 갖고 노는 세상 여러분들 수상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태석 신부님은 요새 슈바이처보다 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엔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바티칸에서는 거의 뭐 성인 취급을 하고 있고 이분은 모든 것을 그야말로 이타심으로 그러고 보니까 이분은 시도 짓고 노래도 만들고 악기 연주도 하고 하여튼 못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의사이면서 이걸 다 왜 하느냐 자기가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자 밴드부를 만들어야겠다. 직접 또 악기 연주를 다 해봤더라고요. 보니까 폴리메스 중에도 이런 폴리메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 재단이 있는데 구소한 PD라고 KBS PD가 그걸 이끌고 있잖아요. 이게 자, 울지마 톤즈를 연출한 그 PD가 여기 푹 빠져가지고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도 AI 시대 리더십 과정에 이태석 리더십을 집어넣자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 UN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등등 하고 있는데 그 구소한 PD는 또 희한해요 보면 이분은 신부님인데 구소한 PD는 종교가 또 불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불교인데 이렇게 서로 융합돼서 하니까 대단하다. 자, 제가 이제 설 연휴 때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지난주 주말에 허영만 화백을 만났는데, 허영만 화백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보면은 식객, 타짜, 각시탈, 뭐 등등, 와인, 뭐 주식 별는 걸 다 썼는데, 식객 같은 거 어때요? 저거 한 권이 나오려면 최하 2년 이상 걸린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식객이라는 걸 써야겠다. 구상이 떠오르면 이제 자료조사부터 합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책 다 요리책 사오고 거기서 소재 다 뽑고 그다음에 당연히 어디 가느냐 전국의 유명한 맛집 다 찾아가요. 자 그리고 단골 손님 만나서 왜 이 집 다녔느냐 몇 년 다녔느냐 뭐가 특징이냐 그다음 요리사를 만나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특징은 뭐냐 이런 거 다 적고 하는데 이거 하는 데만 2년 채야 2년 걸린다니까 이게. 그리고 다 모아놓은 다음에 끙끙 앓아가면서 여기서 다시 뽑고 마지막에 젊은 스토리 작가를 불러다가 1편부터 뭘 쓸 건가? 저는 만화 그릴 건가? 저는 만화가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고 스토리텔링 컨텐츠 싸움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2년 이걸 하고 나면 자기 작품이 하나 나올 때는 그 분야에 관해서 완전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작가 노트를 다 들여다본 다음에 무심결에 나온 말이 뭐냐면 차라리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게 낫지 이 짓은 못하겠다. 그 정도로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이 열 몇 권 나왔다. 그럼 박사학위 열 몇 권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저는 이분하고 골프도 가끔 치고 여행, 지방 여행도 가고 가끔 또 서울서 만나서 이런저런 덕담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제일 부럽기도 해요. 저보다 나이가 3살 위인데 그러면 나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근데 골프도 잘 쳐요. 잘 치는 정도가 뭐 거리도 많이 나지만 스윙 폼 자체가 거의 프로 선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참 스윙도 만화네 만화건데
자,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번에 제가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돈 걱정을 안 해요. 그 나이에. 연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작품이 인세가 다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게 저를 슬슬 놀립니다. 하여튼 나는 자고 나면 돈은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야, 참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시고 나면 70년간 지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후손이 먹고 살 것까지 다 벌어놨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요새 희한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TV 백반기. 전국의 맛집을 다 명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맛있게 먹고 떠들고 한 다음에 돈을 내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 이런 직업이다, 어떻게.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냐? 몇 학번이세요? 그 다음번에 전공이 뭐예요? 어느 학과 나왔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분은 독학으로 만화를 도제식으로 배운 분이에요. 자, 대학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더니 고3 때 아버님이 여수에서 어선을 했는데, 어업을 했는데 3년간 흉년이 들어서 야, 내년에 뭐 학비 대줄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아빠가 대주기 싫은 게 아니라 없다 돈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보따리에다가 옷가방에다가 온배까지 집어넣고 서울역 내려서 만화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라면 끓이고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그렇게 배워서 시작한 거예요. 고생 많이 한 거죠. 한국까지 학력 학벌 따지는 이런 나라에서.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이상무 화백. 여러분들 만화 가면 이연세 씨 다 기억하죠? 한동안 또 CF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분 잘 나가는데 항상 3등이에요. 항상 3등. 그러더니 지금 드디어 때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만화가의 거장은 이제 허영만으로 딱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저 사진이 2024년 8월 6일 제 그때 사진인데 허영만 화백 데뷔 50주년 기념 전시회 거기를 제가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때 인터뷰한 내용 또 저한테 한 내용이 뭐냐?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뭐 학벌을 물어보든 뭐 전공 물어보든 신경 안 쓴다. 이제 나는 누구든지 다 안다. 만화가 허영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 잘 보시면 이제 허영만 화백 같은 분이 학력과 관계없이 실제로 실력과 내공을 갖춘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분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4차 산업 이후의 신문명은 양자 컴퓨터 때문에 더 이제 막강하게 달라지고 뉴럴링크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제 수명이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AI 베이스 메디컬 때문에 수명이 자꾸 늘어나요. 제가 고대 의료원장을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여튼 제주껏 5년만 버티세요. 5년만 버티면 거꾸로 이제 항노화, 이제 AI 메디컬 때문에 수명이 자꾸 늘어납니다. 조한규 장관님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백수잔치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건강 상태로는 120세까지는 아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저 AI 메디컬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가온다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매년 2번씩 우주 포럼에 참석을 해봤는데, 공군 행사를. 근데 매년 깜짝깜짝 놀라는 게 팍팍 발전되는 게 눈에 보여요, 이제. 보인다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우주 산업의 사이즈가 반도체보다 커진다. 반도체 산업보다. 그리고 우주 산업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큰 거 생각하는데 작은 우주 산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소프트웨어 특화된 거. 그 다음번에 뭐 판독만 하는 정확히 하는 별로 회사가 다 생겨가지고 거대한 우주 산업 생태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지금 뭐냐면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징조로 보이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둘이 우주 관광 간다 하고 했더니 처음에는 헛소리인 줄 알다가 요새는 돈을 모아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돈 모으지 말라고 조만간 큰 돈 벌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 자, 미국은 요번에 이란과의 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육해공군 해병대가 있고 우주군이 따로 있어요. 트럼프 정권 말기에 창설했는데 그러니까 스페이스 포스죠. 이게 있는데 요번 이란 전쟁 같은 걸 보면 보도된 걸 보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데 우주군이 다 개입을 해서 전투와 교란도 하고 그 다음번에 공격도 하고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미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지금 뭐 보도가 자꾸 되는데 애완동물 대신에 애완로봇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일본은 많이 지금 팔리고 있고 한국도 조만간 보면은 이제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결국 재간 없어요, 이제. 로봇과 함께. 그리고 얼마든지 위안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다음번에 톡합스. 자, 경찰 2명이 순찰하는데 한 명은 사람, 한 명은 로봇 경찰. 그럼 훨씬 좋잖아요. 흉악범 만나면 로봇 경찰이 가서 제압하면 되고 사람 다칠 필요도 없잖아요. 대신 뭐냐면 친절하게 안내할 거는 인간 경찰이 가서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거를 잘 주목하세요. 1980년부터 2010년까지가 제3의 정보혁명 30년. 그 다음번에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이 제4차 산업혁명.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용어가 미디어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30년, 15년이라는 걸 제가 왜 감히 주장하느냐. 요 사진이 바로 뭐냐면 요 사진이 클라우스 슈바커 찍은 사진인데 이게 2010년 사진입니다. 근데 그때 어시스트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제목이 보이죠, 밑에. 다보스 포럼 클라우스 슈밥 회장 방한 초청 강연.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제3의 물결은 끝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세상이 온다고 떠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에다 제목만 붙인 게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이거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자라고 붙였을 뿐이지 내용은 이미 2010년 시작됐다는 걸 제가 운 좋게 만나봤고 들여다봤고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정보혁명, 인류를 다 바꾸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혁명은 30년. 제4차 산업혁명은 거기다 이제 IT 연결 융합돼 갖고 나왔는데 이것이 15년.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AI 혁명은 몇 년 걸릴까? 30년, 15년, 몇 년? 아, 화끈한 분들 많으시네. 아니, 일단 뭐 반씩 줄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0년, 15년이니까 반으로 딱 잘라봤더니 한 7년쯤 하겠구나. 그런데 가속이 좀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 짧으면 5년, 길어봐야 7년이 AI 혁명, 1차 혁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 5년 동안이 지난 50년보다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제 나이를 공개를 안 할 수가 없네.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70 중반쯤 됐습니다. 그럼 제가 고향이 충남 당진에 태어났을 때 초가집이 있었고 신장로가 있었어요. 전쟁 중에 태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 뭐 청주, 대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리에 뭐 쓰리꾼, 뭐 거지, 뭐 별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이게. 근데 제 인생 자체도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75년 정도의 경험한 것보다 앞으로 7년간 제가 경험할 것은 최하 10배는 더 많을 거다. 동의하시나요? 그 생각하니까 저는 즐거워요, 이게. 아, 이게 지금 나이 들은 게 아니구나. 앞으로가 더 많이 남아있구나. 질적인 걸 따진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가 옛날의 하루가 아니다. 요새 한 달이 옛날에 1년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저는 기분이 좋고 미래가 더 궁금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보고 원신이라고 그래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하는 이 세상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5년이 나의 운명, 기업의 운명,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자, 저는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거기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저 스피드 선수들을 보고서 뭘 느꼈느냐. 역시 코너에서 결정되는구나. 코너에서. 자, 순위가 어디서 바뀌느냐면 코너 돌 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떨어지고 추월하고 거기서 충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X경영 쪽으로 본 거죠, 이게. 인류 문명이 변곡점에 있을 때, 인류 문명이 꺾일 때 거기서 국가의 운명, 기업의 운명, 나의 운명이 다 바뀌는구나.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을 놓쳐서 식민지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게. 근데 다행히 뭐냐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정보화사의 코너링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서 거기서 새로운 기선을 잡고
쭉쭉 뻗어나갔다 다시 4차 산업혁명 치고 나가니까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지금 진입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만 더 지금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지금. AI 혁명 시대. 여기서 제대로 코너링을 잘 돌면 진정한 G5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반면에 여기서 뭔가가 잘못돼서 넘어지면 끝이다. 코너에서 넘어지면 바로 빼잖아요, 밖으로. 그 사람 뭐 메달 끝나 아니에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자, 원천 창조는 에디슨 같이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거. 모방도 창조다. 융복합 창조, 초융복합 창조. 그래서 융복합 창조 때 협업, 초융복합 창조 때 초협업 이렇게 바뀌고 있고 지금 이런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인물은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 자, 근데 이거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 고생을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 어려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 저 스티브 잡스가 사생하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고생 엄청 많이 했고, 그다음번에 대학교도 뭐냐면 양부모한테 학비 부담시키고 싫다고 때려친 사람이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자, 그다음번에,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 가서 학폭당하고, 그다음 집에 와서 그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이러고 살은 사람이에요. 죽을 고생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이런 사람 봤나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다가 나중에 위대한 성과를 일으켰다. 그 사람들이 다 안 보이다. 진짜 뭐냐면 이 세월이 흘러가도 맞는 말은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구자건 이사장님 어려서 고생 좀 해보셨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고생하신 걸로 따지면 저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와 동급으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를, 젊어서 고생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위대한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뭐 개인차는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 가는데 이 범블비라고 그래, 호박벌. 근데 지금 얼마나 똥똥해, 이게. 이건 뭐 뚱뚱한 게 아니라 통통하고 몸이 이렇게 짧아요. 짧고 통통하고 그다음 날개는 작아요. 기체역학적으로 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리학자, 생물학자, 온갖 과학자들이 들어붙어서 보니까 날 수가 없는데 날아다니잖아요. 희한하다 이거. 이거 왜 날아다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드디어 여기 심리학자와 HRD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붙어 가지고 정신일도 하사불석이면 날른다. 원래 날릴 수 없는데 강한 집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른다. 아니 닭을 봐라. 마당에 돌아다니고 날지를 못하다가 개가 쫓아오면 순식간에 날라서 지붕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절실하면 날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범을 했는데, 요걸 이제 AI가 다 분석을 잘 해보고, 이 날개, 어떻게 이게 뜨는 걸 찾아봤더니, 곤충들이 이렇게 날르는데, 이거는 여덟 팔자로 돌린다는 거예요. 날개를. 몸통은 빵빵한데, 이 짧은 날개 여덟 팔자로 돌려서 앞에서 강력한 와류를 일으켜서 이 동력으로 뜬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 원리를 찾아낸 걸 활용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뭘 만들었느냐? 소형 드론을 만드는 거예요. 초소형 드론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비과학적이다. 말이 안 된다고 다 때려쳤던 거를 AI로 이제 찾아내면서 다시 부활하는 프로젝트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너무 거대하고 너무 위대한 건데 현실이 못 받쳐줘서 포기했던 것들 다시 다 찾아내라. 이제는 가능하다. 자,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 마치고 나면 열쇠 하나 받아요. 그 분야에 키를 주는 겁니다. 이제 당신 이 분야는 이방, 네 거야, 이제. 너 이 분야 전문가야. 복수 전공하면 열쇠 두 개 줘요. 그런데 AI를 알면은 AI는 마스터키입니다. 여러 방 다 열 수 있어요. 건물 전체 다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든 나이가 뭐든 남녀고 다 불문하고 AI는 누구에게든지 필요하다. AI 공부를 안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새로운 AI 문맹이 되고 만다.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거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어,
저는 이제 도산 아카데미에 와서 애기애터 과정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크게 이제 많은 공부가 됐는데 도산 선생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됐다는 게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협업하고 딱 들어맞는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느끼게 됐는데, 그리고 또 위대한 교육자이시기도 하고 사상가인데, 덕분에 지금 도산 안창호함을 제가 가봤는데, 그 앞으로 이제 여기 김진영 제독님 계시지만은 뭐 당연히 무인 비행기, 무인 전투기 있으니까 아마 무인 잠수함 당연히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주에서 다 들여다보니까 전투 교란도 할 수 있고 뭐 미사일 제어도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심각한 게 뭐냐면 해저에 있다가 해저에 있는 상태로 SLBM을 쏘게 되면 이거는 막을 재간이 없다. 그래서 전략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해저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최근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군인 중에 가장 특수임무 종사자가 누구로 생각했냐면 뭐 UDT 무슨 뭐 특전사가 아니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만 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매 기수별 순직 조종사가 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종이 미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뭐 하여튼 몇 초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저희가 이제 공군본부에서 한번 타보겠냐고 그래가지고 탔어요. 저 지금 왼쪽 위에 있는 후방석이 접니다. 근데 뭐냐면 그냥 태워주는 게 아니라 조종사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그대로 실전 훈련 그대로 할 테니까 한번 타보시죠. 그래서 제가 저 가운데 밑에 있는 것처럼 중력 가속기 돌려가지고 다 어느 중력 얼마에 버티느냐, 그 다음번에 뭐 무산소 얼마 버티느냐 이런 거 다 테스트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제 건강하고 체질이 좋기 때문에. 저게 G6.3대 사진인데 저기서 조금 더 지난 동영상을 봤더니 거의 그때 이제 기절했더라고요, 보니까. G6.3은 뭐냐면 제 체중의 6.3배를 버티는 거예요. 자기 체중에 예를 들어서 7배, 8배 버틴다고 생각하면 심장이 뽀개지려고 그래요. 살이 뒤로 막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름이 없는 게 이게 보톡스 때문에 아니고 그때 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뺑뺑뺑뺑. 지금 주름 없애고 싶은 분은 거기 돌려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타고 봤더니, 야, 이게 제일 행복한 순간은 뭐냐. 원주에서 떠가지고 동해안을 쫙 가는데 수평으로 그대로 유지한 채 날아갔을 때는 고개도 이렇게 돌리면 안 돼. 그럼 확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눈만 싹 돌려보면은 아름다운 금수강산. 야, 강이 넥타이처럼 보이고 이게 대한민국이나 멋있잖아요. 그러더니 뭐 조금 있으니까 전방 어디 적기 출현하니까 이렇게 가던 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리 돌 거 아니에요. 이게 몸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 멋대로 뒤집어지니까 뭐 토하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더 끔찍한 게 뭐냐. 수직 상승하니까 차고 있던 G슈터가 에어백 같은 거 밖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G슈터는 차고 있는데 몸통을 조이는 겁니다, 이게. 머리에 피가 몸으로 내려오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기절하지 말라고. 쭉 올라가는데 이 고통이 아주 참기 어려운 신음소리 나는 고통이 쫙 심장이 뽀개지려고 그러니까 올라가더니 더 끔찍한 게 뭐냐. 수직 강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거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조종사들이. 이야, 참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54분간 이 짓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조종사 간담회를 하는데 제가 다 일일이 끌어안고 악수하고 당신들이 영웅이다. 나는 공군에 그렇게 자문을 오래 하고 등등했지만 조종할 때마다 딱 이러고 밖에 쳐다보길래 계속 타면은 익숙해서 타는 줄 알았더니 매번 나갈 때마다 목숨을 걸고 타는 겁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꼬맹이 머리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한번 안아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또 저 도산 안창호함에 저 잠수함 승조원들을 봤더니 해저 300m로 내려가면 이게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통신 두절이니까 오죽하면 뭐 해군 잠수함 사령관만 알고 어디로 갔는지는 참모총장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말이 뭐였느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하루에 몇 번 햇빛은 들어오는데 우리는 몇 개월간 햇볕 구경도 못해요. 그게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나면 여기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팀워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제가 진짜 보니까 이 대단한 영웅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자, 요리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골프도 제가 요새 스타트업 젊은 사람들한테 골프 치냐고 안 친다고 왜 안 치냐고 바빠서 바쁜 사람이 치는 게 골프다. 저는 이제 서울대 조동선 교수님이 88년에 저보고 그분은 경영학자니까 뭐 바빠 죽겠는데 골프를 하라길래 안 친다고. 왜 안 하느냐? 뭐 방송도 해도 강의도 해도 바쁘다. 그랬더니 바쁜 사람이 하는 게 골프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설득하냐면 포춘지에 나오는 500대 기업 CEO들의 평균 타수 실력을 보면 압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데 그럼 포춘지 500대 기업 CEO가 시간이 남아서 골프 치는 줄 아느냐? 골프를 쳤기 때문에 사업이 더 잘 되는 거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88 연습장이라고 저 여의도 63빌딩 옆에 있었는데 그걸 한 달치 끊어서 주고 골프채도 하나 주고 그리고 한 달 있다 나갑니다. 연습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3일 나갔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머리를 썼습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골프책을 두세 권 사다가 골프란 무엇인가, 스윙의 원리는 뭐 책 보고 배우려고. 그러고서 차 타면 뒤에서 즐거워하면서 배우고 그날은 왔어요, 이제. 그래서 가서 머리 얹으러 가가지고 얼마나 긴장이 돼요. 생애 첫 번째 골프장 나가지고. 그래서 있는 대로 딱 쳤더니 공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뭐 포복절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치면 되냐고 세게 치라고 세게 놀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게 쳤더니 그냥 또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뭐냐 그 대라고 대면 나간다고. 그래서 딱 되니까 한 뭐 4, 50m나 나갔나. 그게 제 인생 시작이 골프 인생 시작이었는데 그 뒤에 SBS 골프 진행, J골프 진행, 골프 책도 쓰고 골프 칼럼스 협회 회장도 하고 제 골프가 제 중요한 인생이 하나 있는데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쟁쟁한 인물들하고 다 골프 쳐봤어요. 존 델리, 폴 라크리, 뭐 크리스토퍼, 허영만 화백, 안성기, 영화배우, 뭐 권오현 회장, 박찬호, 박세리, 리디하고 다 쳐보고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골프에서 우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저는 뭘로 예상을 했냐면 몰입, 집중 이걸 생각했는데 엉뚱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디와 호흡이 잘 맞을 때 우승. 야, 골프조차도 캐디와의 협업이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골프장 갈 때마다 캐디를 잘 알아서 모십니다. 하늘은 캐디를 돕는 자를 돕는다. 캐디가 제일 좋아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존경하는 지금 조항규 총장님, 김영석 교수님, 이길조 총장님, 다음 뭐냐면 이제 건강 100세예요. 그리고 이제 120세까지 다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드릴 말씀은 질문. 동갑 같은 나이, 띠동갑 12살 차이, 띠띠동갑 24살 차이, 표준말입니다. 띠동갑 친구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12살 많은 친구, 12살 아래 친구. 진짜 친구처럼 격이 없이 마벽지간처럼. 띠띠동갑 코치나 선생이 있는가? 24살 아래인데 수시로 물어봐. 이게 좀 알려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AI죠.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이게 젊은 교수한테 배워야지.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24살 많은 분한테 인생의 지혜, 그 다음번에 융복합, 그리고 특히 리스크 관리하는 거는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게 나아요. 제일 바보가 누구냐? 바보같이 살았군요 하는 인생이 뭐냐면 평생 동갑하고 어울리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입사 동기, 군대 동기, 무슨 뭐, 그 동기끼리 몰려다니면 요 밴드, 나이 한두 살 차이에서 밴드에서 그냥 가다 죽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저는 의도적으로 뭐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진짜 격이 없이 교류하고 공감하고 배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나이가 12살, 24살 더 많으면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그분도 인간입니다. 예의를 지키면서 다가가면 격이 없이. 지금 25살 차이거든요. 워렌 버핏, 자본주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25살인데 둘이 막역지간입니다. 뭐 여러 번 저 토론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띠동갑 사귀고 띠띠동갑 사귀십시오. 자,
분업에서 협업으로, 협동에서 협업으로, 협업은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서로 다른 강점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나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초기의 협업은 양자 협업이었습니다. 양 둘이, 지금은 다자 협업입니다. 그 다음번에 초기 협업은 내부 협업에서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연결하라. 사일로 현상을 파괴하라.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밖으로. 그래서 드디어 1단계 협업은 이런 작은 협업, 2단계는 초협업으로 바뀐 거죠. 최대현이 초협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동양과 서양, 그 다음번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를 전부 연결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대박이 난 거죠. 매기강. 그리고 지금 저 신영규 선생님의 이번에 골든을 작사, 작곡 같이 노래한 이재가 애손녀. 신영규 선생님의 딸의 딸인데 34살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찾아뵀더니 대한민국 영화 배우 중에 돈 제일 많이 버린 사람이 난 거 알지? 예, 맞습니다. 기부금도 내가 제일 많이 냈지만 돈 제일 많이 벌었는데 내 손녀가 이번 KDN 한 방으로 나보다 더 벌었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신용균 선생님은 더하기로 벌었고 이제는 곱하기로 벌었어요. 곱하기로. 자, 김세원, 가수 김세원, 세시봉 김세원하고 골프 쳐봤더니 7080에 우리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윤 회장님 아실 거예요. 저도 7080 초기 세대니까 아 정말 우리 때는 외국 노래는 비틀즈, 국내는 세시봉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 평생 인기가 있는데 지금도 공연 다니고 있는데 이명웅이가 지난 4년 동안 번 돈이 우리가 평생 번 것보다 많대요. 당연히 많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시봉, 윤영주, 김세현이 버는 거는 더하기 경영, 레코드판, 카세트 테이프, 소규모 공연 등등. 그런데 지금 벌어들이는, 이명웅이 벌어들이는 건 그게 아니죠. 이게. 티켓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굿즈나 다른 거 유튜브나 등등 기타 다른 걸로 다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연도 뭐냐? 뉴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해외 팬도 많아요. 모든 분야가 보면 더하기에서 곱하기로 전환됐다. 자, 그리고 지금 김두만 총장님 올해 백수, 공군 참모총장을 하신, 그 다음에 신영규 선생님 올해 99. 자, 그래서 두 분의 인터뷰를 제가 주선했어요. 왜냐? 자, 6.25 때 승오리 철교라는 곳을 폭격해서 성공한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을 다룬 영화가 빨간 마을화인데 그 영화 주인공이 신영균 선생님, 실제 작전을 그다 참여한 분이 김두만 총장님. 그 두 분을 만나는 게 맞지 않나요? 마침 저게 양쪽 다 인연이 있길래 두 분이 한번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 좋지. 이렇게 해서 올 1월 달에 조선일보에 전면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사진 보니까 어때요? 김두만 총장님 올해 백수라고 백수. 한국 나이 100살. 그런데 요새 운전면허증 다시 받으셨어요. 3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증 갱신에는 연령 제한이 없나요? 그랬더니 그런 거 없어. 운전 자주 하세요? 자주는 안 하는데 골프장 갈 때는 내가 몰고 가지. 골프는 자주 치세요?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쳐. 100세에 운전하고 골프장 가서 골프 2번 치고 잘 맞으세요? 뭐 그래도 뭐한 80대 애들보다는 낫지 내가. 자세 보세요, 자세. 야, 제가 볼 때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젠틀몬스터입니다. 안경. 2011년에 5천만 원 갖고 창업했는데 지난해 매출 1조 원 돌파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김한국이라는 사람. 또 이제 물론 5천만 원 투자한 사람도 있는데 그 투자 더 하고. 그런데 지금 40대인데 이 사람은 고대 신방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도 아니고 안경사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해서 5천만 원 창업한 게 2011년이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매출 1조 원 돌파. 작년에 기가 막힌 게 구글에서 우리하고 협업하자. 그랬더니 지분 참여하라고. 배짱도 좋아요, 보니까. 구글에서 돈 내고 들은 거예요, 이게. 뭘 하느냐. 구글, 삼성전자, 젠틀몬스터가 협업해서 올 하반기부터 AI 글래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하반기부터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 건 뭐 필수적이지만 AI 글래스를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이게 다 컴퓨터 다 연동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초대박 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젠틀몬스터의 본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곱하기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곱하기 경영의 위력. 아트 콜라보. 모든 분야에는 아트가 들어와야 된다. 아트가 들어오면 가치가 팍팍 드러난다. 아트 콜라보라고.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이게 최고의 또 상을 많이 받았는데, 남자와 여자, 동양과 서양, 그 다음번에 노래와 춤. 이 로제는 저 리드 댄서거든요, 이게. 이걸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생긴 거지. 따로따로 불러도 성공했을 거예요. 성공을 대충인데 협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자, 저 김철균 원장님은 아파트 노래도 잘 부르시던데 요즘번에 보니까 춤도 잘 추고. 근데 새로운 아파트를 하는 사람은 이게 젊은 사람이고 윤수일의 아파트 부르는 사람은 요새 젊은 애들은 상종 안 해요. 박서보 화백의 루이비통과의 콜라보. 자, 모나미 이상봉 디자인의 콜라보. GM. 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을 이번 엑스경을 썼는데 더하기와 한 쌍은 빼기입니다. 더하기로 쫙 쌓아가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손해가 나도 빼기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부자 망해도 3년 가요. 그런데 곱하기와 한 쌍은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잖아요, 이게. 앞으로 AI를 쓰고 협업을 하면 어마어마한 부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이 부를 자기가 다 어떻게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쓰니까 직업이 사라진 사람이 있고 또 초양극화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 내버려 두면 상생의 사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하느냐면 로봇세, AI세, 부유세, 초과, 이 공유, 뭐 별의별 걸 다 붙여갖고 전부 환수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반 이상을 가져가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돈이 남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가져가면 기분이 안 좋아. 이것만 갖고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초부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번 돈 내 돈으로 쓰겠어. 내 손으로 쓰겠어. 내 자발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합니다. 아까 나왔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여러 번 회의를 하고 모여갖고 뭐냐면 우리가 번 돈을 어디에 쓰는 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제 자발적 기부로 나눔을 시작하는 겁니다. 더하기와 빼기는 한 쌍, 곱하기와 나누기도 한 쌍. 이게 우주의 섭리고 신의 뜻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책 제일 마지막에다가는 앞으로 경영학의 완성, 경영의 완성은 나눔 경영에 있다라는 것을 일부만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까지는 책을 쓰질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초부자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5년 정도가 대한민국의 운명, 개인의 운명, 그리고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이 생각하면 사실은 가슴이 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또 처음에 일출을 바라볼 때마다 야, 이거 앞으로 조금 노력하면 대한민국은 그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류 선진국 가는 걸 반드시 보고 죽겠구나. 보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일조하며 살아야겠다. 아마 도산 선생의 뜻도 그런 걸 겁니다. 거기 힘을 모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